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느덧 2020년 한 해도 다 저물어가는 바로 12월 31일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이제는 어느덧 다 저물어가고 새해 신축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한 해 동안 북한에 대한 방송을 하면서 가장 핫했던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가지고 다음 해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남북한 모든 주민들에게 경자년, 즉 2020년은 불행한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도 극심한 분열과 대립으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도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을 가져온 청와대와 대통령, 현 정부와 여당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국민에 대한 횡포와 독재가 얼마나 심했는지 뼈저린 체험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물며 김정은 독재 정권이 통치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그 고통과 압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모두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했으리라고 봅니다. 북한의 한 해 동안 핫 이슈를 돌아보면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금년 1월부터 4월 14일까지 기간에 수십 차례에 걸치는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그리고 포병 부대들의 실탄 사격 연습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침공하기 위한, 즉 기습 침공하기 위한 준비를 가하는 데 박차를 가했던 것입니다. 특히 4월 14일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하는 순항 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그 발사장에서 한 발이 폭파되는 바람에 김정은의 현지 지도가 삭제되고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뉴스만 공개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김정은이 사망설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미국의 CNN과 영국의 BBC 방송 같은 곳에서도 김정은이 사망설 혹은 중퇴설을 보도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5월 1일 순천에 있는 닌비료 공장 준공식 테이프를 끊으면서 건재한 모습을 오히려 애써 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천 닌비료 공장은 아직도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김정은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것은 이미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심한 뇌졸중이 아니지만 경미한 뇌졸중이라도 이것은 김정은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김정일, 김일성도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핫 이슈는 바로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흔적도 없이 폭파시켜버린 것입니다. 김여정은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엄청나게 압박을 했고 심지어 군사적 행동에까지 나서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김정은은 대한민국 공무원을 표류하고 있던 중, 즉 구원해주던 모자랄 판에 기관총으로 사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불살라버리는 만행도 소순치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과문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전문을 보내온 것은 북한의 그 어떤 신문사나 그 어떤 언론 매체, 특히 대남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민족길이나 조선의 오늘과 같은 이런 사이트에도 통일전선부가 보내온, 즉 통일전선부가 박지원 원장에게 보내온 그 통지문, 즉 그것을 단 한 번도 실은 언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통지문에도 오히려 장황하게 자기들의 정당성을 늘어놓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말미에 김정은의 유감이 있었다는 한 문장을 첨부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기관총으로 사살한 것은 당연한 자의적 조치라는 뻔뻔한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오히려 억울하게 희생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으로 도주하다가 총에 맞았다는 얼토당토하는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이런 어리석은 발표까지 한 것이 바로 현 정부이고 청와대입니다. 북한은 금년에도 태풍과 수해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다녀갔다는 수해 피해 현장과 그 복구건설 현황은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기식 수해 복구 현장이지 그것이 수해를 입은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독재 정치를 위해서는, 그리고 자기 체제를 위해서는 2500만 북한 모든 주민들이 죽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김정은 정권. 김정은은 1월부터 4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치는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발사, 포사격 훈련도 모자라 계속해서 금년에는 군수공장을 총가동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SLBM을 생산하고 특히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할 수 있는 고체 연료를 탑재한 SLBM까지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 모든 최신의 무기들을 바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전 세계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핵 보유국 지위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북한 10월 10일에 보여준 SLBM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가장 큰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공개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실험 발사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1월 초 북한은 당대회 이후에 바로 초대형 군사적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은 2020년 한국을 불의의 기습 침공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판이 바로 10월 10일에 보여준 군사 퍼레이드인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WHO를 통해서도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스러웠던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차 당대를 위해 또 군수 생산을 증가하기 위해 80일 전투에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내몰은 김정은과 김여정 그리고 북한 정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게도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김정은에 대한 반감이 높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김정은에 대한 비판과 반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이 하나로 결속될 때 김정은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경자년 한 해가 지나고 신축년이 되는 해 2021년에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희망의 빛이 보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 경자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에 저희가 방송했던 핫 이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과 그리고 신속한 북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를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해에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